혹시 콩나물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콩나물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국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콩나물은 식탁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콩나물 속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해서 간의 피로를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고려시대에 발간된 향약 구급방이라는 한국의 의학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자에서는 콩나물을 대두황이라는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뛰어난 식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신선한 채소가 드물었던 겨울철에 콩나물을 길러 먹으면서 비타민C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숙취해소에서 빠질 수 없는 콩나물국은 영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전세계 대표적인 숙취해소 음식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콩나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장을 지켜주는 뛰어난 필수 건강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콩나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콩나물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2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콩나물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콩나물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콩나물과 최악이 되는 궁합 2가지와 콩나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몸은 3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60대부터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되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30%가 근감소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닌데요. 근육은 뼈와 혈관 그리고 신장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근감소증이 생기면 근육의 혈당 흡수와 사용 능력까지 떨어뜨려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심혈관 질환과 신부전증, 그리고 암을 발생시키는 질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걸리지 않도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근감소증을 해소하는 뛰어난 식품이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의 단백질 함량은 무려 40%나 되는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단백질에는 몸속에서 혈압이 높아질 때 이를 저지하는 항고혈압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조절해서 체내 칼슘의 손실을 막아주고,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골밀도를 높여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감소증 및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면역력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콩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콩에 없는 비타민과 아스파라긴 등의 영양 성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콩나물 속에 함유된 비타민 B와 비타민 C 성분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서 감기를 예방하고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 머리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줄기 부분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며, 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콩나물 머리의 비타민 B는 체내 에너지를 높여주고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콩나물의 줄기에 함유된 비타민C는 100g당 8mg으로 성인 하루권장량의 8%에 해당해서 다른 웬만한 채소보다 비타민C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콩나물은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을 억제시키며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콩나물 속 비타민C는 체내 항산화물질로 작용해서 체내 장기들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콩나물의 뿌리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이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콩나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부위 없이 전부 먹어야 하는 식품인데요. 웬만하면 뿌리나 머리를 떼지 말고 먹어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고혈압과 변비에 굉장히 좋습니다. 콩나물에는 100g당 3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콩나물 속 칼륨은 체내에 쌓여 피를 끈적이게 하는 나트륨 독소를 배설시켜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좋고, 콩나물 속 식이섬유는 대장 내에서 물과 결합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부피를 크게 함으로써 배변 횟수와 대변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하루에 한두 번씩 콩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과 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이라 할지라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콩나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속이 냉한 분들이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그리고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속이 찬 분들은 콩나물을 차갑게 먹기보다는 콩나물국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간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콩나물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콩나물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이 채소라고 불리울 만큼 간의 어혈을 풀어 간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추는 기양초라고 불리울 만큼 허한 기를 높여주기 때문에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부추를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간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는 반면, 부추는 간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장의 기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기력이 쇠약해서 움직이는 게 힘들다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콩나물 부추 무침을 반찬으로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잘 씻은 콩나물 300g을 준비해 주시고요. 끓는 물에 콩나물과 소금 한 꼬집을 넣고 5분 정도 삶아줍니다. 삶은 후에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부추는 깨끗이 씻어 4cm 정도의 크기로 자릅니다. 큰 볼에 다진 마늘, 멸치 액젓, 고춧가루, 스테비아, 통깨, 들기름을 넣고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삶은 콩나물과 부추를 양념장에 넣고 부드럽게 섞어주면 짱짱한 근육과 묵은 피로를 싹 없애주는 콩나물 부추 무침 완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콩나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콩나물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소금입니다. 한국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 1위부터 3위까지가 바로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소금을 과다 섭취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성인 기준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 이하인데요. 이는 5g의 소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의 나트륨 기준을 보면 대략 2000mg입니다. 그만큼 콩나물 국밥 속에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체내 수분이 증가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고,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병이나 뇌졸중, 그리고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체내 칼슘 배출이 증가하면서 뼈의 밀도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콩나물국을 먹을 때는 가급적 국물을 적게 먹거나 집에서 만들어 드실 경우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하면 나트륨 함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콩나물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육류의 단백질을 대신해서 먹기 좋고, 육류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에게 단백질 보충에는 콩나물과 두부가 최고인데요. 두부에 풍부하게 함유된 리놀레산과 이소폴라본 성분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속의 끈적끈적한 피덩어리를 순환이 잘 되도록 묽게 만들어줘서 고혈압 및 동맥 경화, 그리고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과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간해독뿐만 아니라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콩나물 두부조림이나 콩나물국에 두부를 같이 넣어 먹으면 보약을 챙겨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음식이든 나트륨 조절이 필수이기 때문에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콩나물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효능과 효과도 굉장히 많은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셀레늄과 알리신 성분이 몸속에서 암이 증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심지어 당뇨 및 치매까지 예방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마늘을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국에 넣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콩나물은 뼈와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간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면 마늘은 체내의 암세포를 싹 다 잡아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다진 마늘을 활용해서 먹거나 마늘즙을 꾸준히 마시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반찬 중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두부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두부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도 영양분은 굉장히 많아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옛적 고기가 정말 귀했던 시절에는 생일날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어 먹던 기억이 있는데요. 두부는 고기를 대신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 보충을 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음식입니다. 옛말에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분은 굉장히 많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고기 대신 이 두부를 잘 챙겨 드시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두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두부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두부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두부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두부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두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을 온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펌핑을 하면서 우리 몸에 생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을 잘 관리해야만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두부에 풍부하게 함유된 리놀레산과 이소폴라본 성분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속의 끈적끈적한 핏덩어리를 순환이 잘 되도록 묽게 만들어줘서 고혈압 및 동맥경화 그리고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두부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B와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두부에 함유된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은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시키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두부를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쉽게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골다공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두부 속에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은 칼슘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의 손상을 막아주고 뼈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 치매 발병 나이가 65세 이상에서 60% 이상이 되고 남성보다 여성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치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혈관성 치매에 걸리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혈관의 혈액이 심장이나 뇌에 공급이 막혀 뇌 손상이 생기는 치매입니다. 이런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혈관이 튼튼하고 끈적한 혈액을 물처럼 묽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에 두부가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두부에 풍부하게 함유된 리놀레산 성분이 끈적한 혈액을 물처럼 묽게 만들어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두뇌에 활력을 줘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신경세포를 성장시켜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두부를 먹으면 혈관성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슨 다이어트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다이어트는 비단 살만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을 빼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질병이 대부분 살이 찌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식단 관리 다이어트에는 이 두부만한 것이 없는데요. 두부는 100g당 79칼로리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두부를 꾸준하게 먹으면 뱃살 속 체지방을 분해시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쉽게 포만감을 느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마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버무려서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시금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발휘하듯이 실제로 시금치는 빈혈과 허약체질 및 평소 기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큰 약이 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라 할지라도 두부와 먹게 되면 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 성분과 합쳐지면 수산칼슘으로 변해 몸속에서 돌멩이 같은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 속의 수산 함량을 줄이려면 충분히 뜨거운 물에 데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두부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간 건강은 물론이고 간의 기운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몸속 어혈을 풀어 간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간 기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추의 성분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나며 기양초라고 불릴 정도로 자양강장 효과에 좋습니다. 또한 부추는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를 두부와 같이 먹으면 두부의 칼슘과 부추의 영양분이 합쳐져 그 어떤 보양식보다도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두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두부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유부입니다. 유부초밥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유부는 대부분이 콩으로 만들어져서 단백질과 칼슘 등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잘 되게 해주며 변비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또한 유부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유부라 할지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마트에서 주로 파는 유부는 튀김으로 만들어서 칼로리가 상당히 높고 튀길 때 사용되는 기름은 포화지방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유부를 장시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금 함량이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주 먹게 되면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두부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콩나물입니다. 옛적 과일이 드물었던 시절에 조상들이 자연에서 비타민을 섭취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린 이유는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많기 때문인데요. 콩 전체에서 단백질 함량이 무려 40%나 됩니다. 특히 콩나물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가는 뼈의 골밀도를 높여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몸에 좋은 콩나물을 두부와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두부에는 단백질은 많지만 비타민이 없습니다. 하지만 콩나물에는 비타민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두부의 단백질은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콩나물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콩나물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두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두부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GMO 두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GMO 두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두부는 콩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수입산 두부를 가리키는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콩을 사용한 두부 제품 8개 중 7개에서 GMO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GMO 두부에는 클리포세이트라는 발암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이걸 먹게 되면 암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꼭 유기농 두부나 직접 만든 손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두부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미세먼지 속에는 각종 중금속 물질과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매연부터 유해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속에 오염된 물질을 나도 모르게 흡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해로운 물질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온몸에 독소가 퍼져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끈적한 혈액을 묽게 해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이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미세먼지의 독성 물질이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중금속 해독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을 두부와 같이 먹게 되면 미역이 혈관 속 불순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두부로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생일이나 잔치 같은 특별한 날에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역국입니다. 주로 2월부터 5월 사이에 따서 말려 먹는 미역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진 해조류인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미역은 해체라고 해서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혈관 속의 끈적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뭉친 것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미역을 사서 뜯어보면 마른 미역 표면에 하얀색 가루가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하얀색 가루를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흰색 곰팡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만니톨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당분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 해초에는 당알코올이라는 당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미역의 감칠맛을 내는 물질로 건조하면 표면에 하얀 가루로 나타나며 미역을 오래 보관할수록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만니톨은 안압을 감소시키거나 상승한 뇌압을 낮추는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미역을 건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천연 만니톨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 겉에 하얗게 붙은 만니톨은 일부러 물로 닦지 말고 미역국을 끓일 때 함께 넣는다면 미역국을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을 물에 불리다 보면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한 점성의 물질이 만져지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미역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긴산의 효능은 그야말로 다른 영양소와 달리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미역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역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미역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미역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미역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미역과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미역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인 나트륨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내 유해 물질이 흡수될 수 없도록 체외로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대장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돕는 등 건강한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미역 속에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알긴산 성분뿐만 아니라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9배나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암세포의 증식을 차단시킬 만큼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후코이단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역을 자주 챙겨 먹으면 암 예방은 물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역에는 칼슘, 알긴산, 비타민뿐 아니라 다량의 철분과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오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원활한 신진대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야말로 미역은 바다의 보물로 불릴 만큼 다채로운 효능을 가진 해조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미역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파입니다.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줘서 국을 끓일 때 꼭 빠지지 않고 넣는 파가 미역과는 상극이라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파에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유황과 인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미역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을 중화시켜서 체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를 자르면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만져지는데요. 이 물질이 미끈미끈한 미역과 만나면 미역 고유의 맛과 식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은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해독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이 파와 함께 섞이면 해독작용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미역과 파는 각각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미역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보통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고 달달 볶은 후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들기름은 고소한 맛도 맛이지만 오메가3 등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각종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역 속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들기름 역시 뭉쳐있는 혈전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들기름과 미역이 최악의 궁합인 이유는 바로 조리 방법 때문입니다. 미역에 들기름을 섞어서 무쳐 먹거나 샐러드 소스처럼 뿌려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반대로 뜨거운 불에 들기름과 미역을 가열해서 달달 볶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발연점, 즉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고온에서 조금만 가열해도 산화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암을 일으키고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만큼 우리 몸에 치명적인데요. 미역과 들기름을 달달 볶아 끓인 미역국은 결국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국을 끓일 때는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서 미역을 볶거나 미역에 수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들기름과 함께 아주 빠르게 볶은 후 국물을 넣고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미역과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평소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 신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심장을 뛰게 하고 각종 내장기관을 움직이게 해서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요오드입니다. 특히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요오드 성분이 미역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언뜻 들었을 때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미역을 먹으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요오드가 우리 몸에 과다하게 들어오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갑상선을 유지하는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체내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과 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미역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미역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언뜻 들었을 땐 미역과 토마토가 생소할 수 있지만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토마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가 미역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에는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속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염과 항암 작용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미역에는 암세포를 없애버릴 만큼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후코이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미역 속 후코이단과 토마토 속 라이코펜을 함께 먹으면 엄청난 시너지의 항염과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토마토 속 풍부한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바로 산화되어 사라지는데요. 바로 이때 미역의 나트륨 소금기를 만나면 토마토의 비타민C가 사라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비타민C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역에 남아있는 소금기를 토마토의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역과 토마토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합만 잘 따져서 먹는다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역인데요. 미역과 토마토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첫 번째 레시피는 바로 미역 토마토 초샐러드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건미역 10g을 찬물에 불린 후 흐르는 물에 헹궈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토마토 2개와 크래미를 적당한 크기로 손질해줍니다.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 차례인데요. 진간장 2숟가락에 소금 1꼬집, 식초 3숟가락, 설탕과 맛술 1숟가락과 통깨,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질한 미역과 토마토, 크래미에 양념장을 살살 뿌려 섞으면 미역 토마토 초샐러드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미역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속에는 신맛을 내는 각종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유기산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초 속 유기산의 일종인 아세트산은 미역 속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식초의 신맛이 미역의 비린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궁합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미역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특히 두부는 미역 속 풍부한 요오드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이 약한 분들이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요오드 성분을 두부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부를 만드는 주재료는 바로 콩인데요. 콩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포닌 성분은 항암뿐만 아니라 체내 요오드를 흡수해서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암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최고인데요. 뿐만 아니라 미역은 두부 속 풍부한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흐물흐물한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미역과 두부는 최고의 식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천드리는 두 번째 레시피는 두부 바지락 미역국입니다. 먼저 미역 요리를 하기 전 미역을 제대로 불리는 게 중요한데요. 마른 미역을 흐르는 물에 10초 이내로 짧게 씻어 깨끗한 물에 10분 이내로 불려야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물에 불린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들기름과 식용유를 섞어 낮은 온도에서 3분 정도 빠르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물 500ml를 부어 미역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20분 정도 푹 끓인 후 참치액 한 숟가락과 두부, 해감한 바지락을 넣고 다시 푹 끓이면 끝인데요. 특히 바지락은 바다의 맛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비타민 B와 철분이 풍부하여 미역과 함께 먹으면 혈액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바지락 속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 성분과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용하고 남은 미역을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미역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고, 마른 미역은 실온 보관이 아닌 비닐팩에 넣은 후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면 오랜 시간 손상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